의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저도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증인, 네네. 저도 서울구치소 네. 갔다 왔어요. 네네. 서울구치소 남사나 여사나 네네. 같은 구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중하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1동이 이제 3인 거실과 독거실이 있는 쪽이에요. 그 1동 그리고 맨 위층이었어요. 지금은 층이 하나 더 생겼는데 네. 그때는 이제 2층짜리였어요. 네, 보통 네. 일사하, 일방, 일상이었죠 그때는. 일상이었어요. 네네네. 예, 장시호 씨는 어디 있었어요? 일상 13인지 12인지 그쪽에 있었고 본인은 몇 방이라? 저는 그 바로 두 방 건너뛰어서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통방 같은 것도 했습니까? 네네. 했었어요. 네. 보통 재소자끼리 이제 통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통방을 많이 하죠. 네네. 그리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시간을 5시만 넘으면 밥을 주고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잠이 안 와요. 취침나팔 부는데 사람이 기계처럼 잘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네. 친분을 쌓았겠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구 참고인님, 네.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네. 저는 이게 설마 100%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정다운 증인의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강진구 참고인도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네, 단순히 장쇼 그 녹취 파일뿐만은 아니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오늘 뭐 국회에서 다뤘던 문자 뿐만이 아니고 네. 뭐 그 당시 재판 진행됐던 언론 기사에서는 장시호 씨가 그 검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게 맞게 대답하고 있나요라고 검사한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언론 기사에도 이미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브릿지 경제 기사 저도 이제 봤습니다. 네. 네. 그 이문정 증인 이렇게 뭐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피의자와의 이런 특별한 편의 제공 그리고 지금 정다운 증인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사실들 이런 거를 검찰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알고 있으면 뭐 수사, 감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 기법의 하나로,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정당화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검찰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부는 저 같은 경우도 감찰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네. 근데 물론 생각해 보면 2002년도에 홍모 검사가 서울지검에서 사람을 그 검사실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었을 때 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선배들은 그 특도실 앞에서 매일 네.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뭐 수사를 격하게 하네라고 넘어가는 네, 네. 열정적인 수사로 합리화하고 어쨌든 이런 관행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찰, 수사, 자기 살 도려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수 증인은 주로 감찰 업무를 하셨죠. 네. 이런 감찰이 왜 막히입니까? 일단 뭐 특별히 좀 보호받는 그런 일단의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네. 되는데요.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우리 증인께서 쓰신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징계권자입니까? 징계권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평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 관련한 재가를 대통령이 하죠. 네.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노 하면 감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실제로 감찰하기가 좀 어려웠던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채널A 사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징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사유를 구성한다고 이제 1심 판결은 그대로 실체적 판단은 남아 있고요. 또 고발 사주 사건, 또 한명수 전 총리 사건 등 몇 가지 사건들에서 보면 실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인의 문제인지 단순하게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측근 비호가 차원이 아니고 본인의 문제인지 아주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완강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감찰부 검사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 내외부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건 유사 사건들이 좀 기억이 나면 아주 더 이상 어쩔 수 없, 덮지 못할 정도로 불거지는 사례들이 과거에 이제 검사실에서 스톡홀름 뭐 이런 신드롬을 말씀하셔서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그 과거에 이제 검사실에서 휴일에 그 피의자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서 해임된 사례가 존재했었고 또 이제 그 배우자에 있는 모 검사가 이제 그 성적인 그런 문제도 해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있었죠. 해임과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그 단순하게 불거지는 사례들이 아니고 일련한 구조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라포를 이거는 뭐 김영철 검사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포필 같은 사건도 그 팀 내에서 다 공유되고 그 적절한 지시 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 자체에서도 개인의 일탈을 될 정도로 너무나 그 권한이 막강한 구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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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죠.